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 합법적이냐 안 합법적이냐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전쟁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켈록 브리앙 조약을 통해서 파리 조약이라고 합니다만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이것이 유엔 헌장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엔 헌장에 이제 녹아 들어가서 모든 전쟁은 불법화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 보십시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유한 이 개별적 집단적 자유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고유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유한이라는 것은 유엔 헌장에서 이 자유권이 있다 없다 말할 게 아니라 그 국가 자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유엔 헌장은 이 고유한 권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이제 51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건 정의의 전쟁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의의 전쟁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오직 자위의 전쟁이 정당한데 그 자위라는 것이 사실 현령 비현령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쟁의 수단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의 수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수단을 군사력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또는 뭐 동맹을 통해서 외국의 군사력 또는 기타 국력도 활용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무형적 요소도 굉장히 중시됩니다. 사실은 무형적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수한 군사 전통과 정법, 지휘관 통찰력, 국민들의 애국심과 상무정신 이런 것들은 사실 승수 효과로 기존 유형적 요소의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재반 역량이 통합돼서 전쟁에 이제 투입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쟁의 수단에 대해서 최근에도 좀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핵무기도 제한되고 있죠, 그렇죠? 화학무기도 제한되고 있고. 근데 과연 이게 신뢰할 만하냐? 답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보이는 슬라이드는 이제 항공모함인데요. 전쟁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실 이 항공모함에는 이 배 한 척에 말이죠. 80여 대가 되는 항공기가 있고 이게 하나의 뭐 진짜로 이제 그 군대죠, 뭐. 이 미국이 이거를 10여 척을 갖고 있고 앞으로 20척 체제로 이제 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수단인데 그게 군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국력을 많으면서 군사력을 작게 유지하면은 뭐, 경제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슬라이드에 3상한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군대는 유지되지만 사실은 이제 국력은 점점 쇠퇴해지겠죠. 북한의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군대 최소화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중시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사실 적정한 정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동맹을 활용을 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전쟁 수단의 국제적 제한은 작용하는가? 사실 뭐 작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소총 같은 것도 이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 치명적인 핵 체제를 사실은 일부는 통제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계속 통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할 수 없다고 섣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쟁을 발발하는 국가가 그 불법적인 전쟁을 발발하는데 수단의 제한을 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이제 전쟁의 수단이 제한됐을 때 그만큼 기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제한이 어렵도록 만드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핵무기도 개발했지만 상당한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제체제의 수능에서 다 없앴습니다.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맞아, 훌륭한 지휘관은 전쟁에서 이기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정책은 뭡니까?
화해협력과 통일을 이룩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책이지 화해협력과 통일을 주장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화해협력과 신뢰를 강조한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대결과 경제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관계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력 안보인데요. 이 총력 안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수록 군대를 조금 이제 뭐 줄여도 되고 또 군대는 또 더욱더 본질적인 임무에 이제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께서 전쟁과 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전쟁과 군사에 대해서 나는 그거 알기 싫다 한다면 대규모 상비군을 편성을 하고 그 군인들한테 나는 뭐 거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세금도 많이 낼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라. 그럼 우리 군대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줄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총력 안보를 위한 의지 또는 기여 또는 희생이 커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